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 속보입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철도 주변 비탈면을 점검하러 수백 미터를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알고 보니 작업 예정 장소 바로 근처에 버젓이 출입문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자 7명이 선로 옆을 줄지어 걷고 있습니다. 철도 비탈면 점검을 위해 약 480m를 걸어왔고 점검 위치를 100m 남겨놓고 열차에 치였습니다. 그런데 점검 지점 바로 옆에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경고문이 붙어 있고 코레일 시설팀이 관리하고 있다며 전화번호까지 적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오른쪽에 점검해야 하는 비탈면이 있는데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걸어오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거기 가려면 그 출입문을 가려면 사유지를 통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잘 안 써요. 하지만 폐쇄된 문은 아니어서 코레일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열차 오는데 가는 건 아니고 담당자가 거기를 열어줘야 들어가는 거잖아. 거기는 일반 업체가 그냥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거기.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작업 계획서는 작업 인원이 9명인데 서명은 6명밖에 없고 계획서에 없던 노동자 2명도 당일 투입됐다 이 중 1명이 숨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 7명 가운데 5명은 20, 30대 청년 노동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지난달 경북 청도군이 오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개해서는 안 되는 민감한 정보가 새나가 무리를 빚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청도군은 청도군의회 요구로 공개 입찰 방식으로 바꿔서 경기도의 한 업체를 선정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민감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고 또 군의원에게 항의했던 그 업체가 실제 시공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계약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도군이 추진한 신화랑 풍류마을 오수처리 시설 분리막 교체 사업은 애초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 도중 청도군 의회 김태희 의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계약 방식이라는 겁니다. 김 의원의 사업 방식 변경 요구 이후 특정 업체가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자신에게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청도군의 행정 어딘가에서는 특정 업체의 예산을 몰아주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그 예산에 의문을 제기한 의원을 압박하고 위협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분리막 교체 공사 사업은 공개 입찰 방식으로 바뀌었고 경기도의 한 업체가 낙찰됐습니다. 청도군은 이 업체가 분리막 교체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 업체는 낙찰만 받았을 뿐 실제로 분리막 교체 작업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전에도 분리막 교체 사업에는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낙찰된 업체 대표는 대구 MBC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자신의 회사는 분리막 교체 작업을 실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낙찰된 뒤에는 분리막 제조업체를 통해 청도에 있는 시공업체에게 과업을 발주하라고 했다면서 분리막 교체 작업은 제조업체와 계약을 맺은 시공업체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리막 제조업체도 자신의 특허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통상 실시권자인 청도의 한 업체가 교체 작업을 했다고 확인해줬습니다. 저희는 통상 실시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이 건과 이 지역에 대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통상 실시권을 준 업체에게 납품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도에 본사를 둔 이 시공업체는 공교롭게도 이 사업의 내막을 미리 알고 자신에게 사업권을 안 준다며 군의원에게 항의한 바로 그 업체입니다. 실제 낙찰받은 업체 대신 다른 업체가 사업 수행을 마무리했다면 계약법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가 규정하는 일반 입찰 원칙은 단순히 형식적 절차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적의 계약 상대방을 선정함으로써 공공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인데 보훈 사안에서는 공개 입찰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결정된 업체가 실제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입찰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청도군은 이번 사업은 분리막 교체 공사가 아닌 단순 제품 구매 사업이라며 다른 업체가 시공을 맡아도 계약법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입찰 공고의 문구에서도 사업 이름이 구입과 교체라고 적혀 있듯이 청도군의 단순 구매 사업이라는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더군다나 실제 시공 의혹을 받는 해당 업체는 시공 여부에 대해 취재진에게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청도군과 계약한 경기도의 업체로부터 얼마를 받고 시공했는지도 밝혀져야 합니다. 공개 입찰 방식을 통해서도 결국 군의원에게 항의한 업체가 관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통적 험지인 대구 경북 공략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띄우고 지역 인사를 대변인으로 전격 기용하는 등 영남 민심 잡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경주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 정청래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대비를 위한 영남발전 특위발족을 공식화했습니다. 영남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그래서 지방선거에도 대비하고 하는 가칭 영남발전 특위를 조속한 시일 안에 발족할 수 있도록. 지역위원장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당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경북은 오랫동안 한 정당이 모든 권력을 독식함으로 해서 전국의 발전 상황에 비춰볼 때도 매우 뒤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재명의 국정과제가 대구 경북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아픈 손가락, 영남 지역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당에 대한 거대한 벽을 매번 선거 때마다 느낍니다. 진지가 필요합니다. 예산 지원과 현안 해결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집권을 해도 우리 대구 경북에 돈이 많이 오구나, 이게 인식이 필요하거든요. K2 군공항 이전 문제인데 이 이전도 강주 군공항이나 수원 군공항과 차별 없이 동일 조건에서 이전할 수 있도록.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된 박규환 영주봉화 영양 지역위원장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경북이 가장 모자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나라의 민주주의, 또 우리 당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26%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이번 전당대회에선 정청래 대표의 경북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원외 인사의 대변인 발탁은 드문 사례입니다. 앞서 권오을 전 의원의 대선 캠프 합류와 이은 국가보훈부 장관 기용까지 민주당의 영남 인사 기용 전략은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특위 구성과 인사 발탁을 통한 민주당의 영남 공들이기가 속도를 내면서 험지 TK 민심을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경기 활성화와 소비 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의 지역 화폐인 경주페이 사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업종의 평균 매출이 68%나 증가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주 지역 화폐인 경주페이의 사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이후 소상공인 업종의 평균 매출이 지급 전과 비교해 68%나 증가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주요 사용처는 일반 휴게 음식점이 37%로 가장 많았고 유통업과 학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내 중심 상가가 사실 이제 몇 년 전부터 조금 침체기를 맞고 있는데 이번 민생 소비 쿠폰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또 많은 정책들을 내주신다면 이 지금 정책처럼 이렇게 마중물이 좀 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경주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큰 도움이 됐고 여름 방학과 휴가철 등 계절적 요인도 맞물려 레저 문화 분야의 소비도 자연스럽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의류 잡화 구입이나 문화활동 등의 업종에서 두드러진 매출 성장세를 보였으며 한편 경주 지역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대상자가 24만 2천여 명으로 445억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지난 18일 오전 11시쯤 대구 달서구 월암동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50대 남성이 떨어지는 물건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던 남성은 이틀 뒤인 어제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남성이 지게차로 화물차에 물건을 싣던 중 기울어진 물건을 잡으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사고가 난 작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수성 알파시티의 AX 연구개발 허브 조성 사업과 지역 거점 AX 혁신 기술 개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의결됐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는 내일 예타 면제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대구시가 2026년부터 5년 동안 5,510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오늘 논평을 내고 수성 알파시티의 AX 허브가 결합하면 대구는 영남권 제조벨트의 두뇌이자 남부권 AI 거점으로 도약한다며 5,500억 원 투자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충원이 50%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접수 마감한 영남대 병원은 204명 모집에 95명이 지원해 지원율 46.5%에 그쳤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236명 모집에 133명 지원해 지원율 56.4%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병원은 모집 기간을 이틀 연장한 끝에 172명 모집에 84명 지원해 48.8%입니다. 앞서 모집을 마감한 경북대병원은 인턴 추가 모집을 합쳐 지원율 58%였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낙동강에서 채수한 물 1ml에서 검출된 남조류 개체수는 해평 1,600여 개, 강정고령 묽은메리 11,000여 개, 칠서 13,000여 개로 해평과 칠서는 조류경보 관심, 강정고령과 묽은메리는 경계가 발령됐습니다. 낙동강 조류 관찰 지점의 경우는 달성보 20만 4천여 개, 합천 창녕보는 42만 9천여 개로 결측치가 발생한 구미보를 제외하면 7개 지점 가운데 6개 지점이 조류경보 단계의 경계에 해당합니다.